2026년 1월 바이오 투자자라면 아마 알테오젠 쇼크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정말 시장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그냥 꽁꽁 얼어붙었죠. 맞아요. 정말 기대를 한몸에 봤던 주가였는데 갑자기 20% 넘게 폭락했으니까요. 원인을 좀 뜯어보니까 글로벌 제약사 MSD와의 블록버스터 신약, 바로 그 키투르다 SC, 로열티 비율이 공개됐는데 네, 그게 문제였죠. 이게 시장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되는 2%였던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바탕으로 이 로열티 쇼크의 진짜 의미는 뭔지, 그리고 이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이 2026년 2월 바로 지금 알테오젠 투자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그 그림이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요. 네, 2%라는 이 숫자 하나에만 갇히면 이 게임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단기적인 충격의 원인을 좀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알테오젠의 진짜 기술 가치,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들어올 그 현금 흐름, 또 아직 시장에 다 공개되지 않은 성장 동력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의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었던 2026년 1월 21일 주가가 하루에 22%나 빠졌어요. 정말 엄청난 하락이었죠. 자료들을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로열티를 한 4%에서 5%는 받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였던 거죠. 네, 기대치의 절반도 안 됐으니까요. 심지어 여기에 GSK와의 계약 규모도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중 실망, 영어로 더블 디서포인트먼트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도대체 왜 시장 예측이랑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걸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시장의 기대치, 그러니까 4, 5%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경쟁사인 활로자임의 평균 로열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했던 거거든요. 아, 경쟁사가 그 정도 받으니까 알테오젠도 비슷하게 받겠지 이런 거군요. 네, 아주 단순한 논리였던 거죠. 하지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시장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두 가지요? 그게 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걸 완전히 간과했어요. 규모의 경제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트루다는 그냥 보통 신약이 아니잖아요. 연매출 30조 원을 그냥 가뿐히 넘기는 전 세계 1등 의약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약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매출 5조 원짜리 약에 5% 로열티, 계산하면 2,500억 원이죠. 네, 2,500억이요. 그런데 연 매출 30조 원짜리 약의 2%는 얼마일까요? 6천억 원이네요. 그렇죠. 2,500억 원과 6천억 원. 어느 쪽이 더 큰지는 명확하잖아요. 시장은 2%라는 그 비율의 함정에 빠져서 그 뒤에 있는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절대 금액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와,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6천억 원이라니. 단순히 퍼센트만 보고 실망할 게 전혀 아니었군요. 그런데 아까 놓친 게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두 번째 핵심은 계약의 독점성과 기간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알테오젠은 2043년 초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어요. 18년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비교했던 경쟁사 할로자임의 핵심 특허는 바로 내년 2027년에 만료되거든요. 아, 할로자임은 특허가 곧 끝나는데 알테오젠은 거의 20년짜리 독점 계약을 따낸 거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MSD 입장에서는 당장 로열티 비율을 조금 낮춰주는 대신에 거의 20년 가까이 특허 분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약을 팔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한 셈이죠. 이건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걸 MSD가 인정한 일종의 빅딜이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비율 대신 장기적인 안정성을 택한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비율만 볼 게 아니라 약의 전체 매출 규모랑 또 20년에 가까운 독점 계약 기간을 함께 봐야 이 계약의 진짜 가치가 보인다는 거네요. 그럼 그 2% 로열티가 만들어낼 실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알테오젠 통장에 매년 찍힐 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보내주신 증권사 리포트들의 시뮬레이션을 좀 종합해보면요. 키트로다 주사가 피아 주사, SC 제형으로 바뀌는 비율, 즉 전환율이 한 50% 정도에 도달한다고 가정할 때 이 2% 로열티만으로 알테오젠에 들어오는 돈이 연간 약 3천억 원에서 많게는 4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시만요. 연간 4천억 원이요? 이게 무슨 R&D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남는 순수익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열티 수익의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추가적인 원가나 판관비가 거의 들지 않는 사실상 영업이익에 가까운 현금입니다. 와, 솔직히 이건 쇼크가 아니라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숫자예요.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연간 4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곳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손에 꼽죠. 그런데 알테오젠은 단 하나의 약 키트로다 SC 로열티만으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연간 4천억 원의 카시카우라니. 정말 쇼크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런 돈이 매년 18시간이 들어온다면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요. R&D든 M&A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건 키트로다 하나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ALT-B4 플랫폼 자체는 다른 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LT-B4는 키트로다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술로 여러 개의 블록버스터를 만든다. 이게 플랫폼 기술의 진정한 위력인 거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이미 다이치 산쿄의 차세대 항암제 에너2의 SC 제형 개발에도 이 기술이 적용됐고요. 그 외에도 GSK,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서 총 7개의 글로벌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하나가 성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셈이니까요. 마치 잘 만든 OS 하나로 수많은 앱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다른 약들에 대한 로열티 조건은 어떤가요? 그 에너2 같은 경우도 키트루다처럼 2% 수준인가요? 애널리스트들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키트루다는 워낙 매출 규모가 압도적이라 좀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에너2 같은 후속 파이프라인의 경우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4에서 6% 수준의 로열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비율을 받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즉 30조 원짜리에서는 2%를 받고 앞으로 나올 5조, 10조 원짜리 약들에서는 4에서 6%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계속 더해지는 그림입니다. 키트루다라는 아주 든든한 현금 창출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이 계속해서 가치를 더해가는 구조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2026년 2월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인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촉매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추가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알테오젠의 전태현 대표가 얼마 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전 계약과 유사한 규모의 딜이 곧 나온다고 예고를 했어요. 유사한 규모의 딜이요? 그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보통 조 단위 규모를 의미합니다. 조 단위요? 네, 만약 2월 중에 정말로 조 단위 규모의 신규 계약이 공시된다면 이건 1월에 시장에 느꼈던 그 실망감을 단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겁니다. 2% 쇼크는 잊히고 새로운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 이전 상장입니다. 2026년 내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월 중에 예리심사 청구 같은 구체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코스피 이전 상장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스피로 이전하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코스피 200 편입이요? 보통 큰 기업들이 들어가는 지수라는 건 아는데 그게 왜 주가에 호재가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따라가는 수많은 패시브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알테오젠 주식을 사야만 합니다. 펀드 규정상 어쩔 수 없이요. 이건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수급 측면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매수세가 그냥 유입된다는 의미거든요. 아, 무조건 사야 하는 돈이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이고 특히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은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추가 계약 모멘텀, 코스피 이전이라는 수급 개선 효과까지.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송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질문이 남습니다. 자료에 나온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IPR 2026-00176 이거요. 이거 결국 패소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MSD가 먼저 제품을 출시했다는 게 정말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먼저 알테오젠은 2043년까지 보호되는 길고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특허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듯 이 특허 분쟁의 진짜 당사자는 알테오젠이 아니라 기술을 가져다 쓰는 MSD와 경쟁사 할로자임이라는 점입니다. 아, 싸움의 주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1위 제약사 MSD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최고의 법무팀을 가진 곳이에요. 그런 MSD가 소송 리스크를 검토하지도 않고 수십조 원짜리 제품 출시를 강행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네요. 그럼요. MSD가 이미 제품을 시장에 내놨다는 것 자체가 이 소송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하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종합해보면 1월의 주가 급락은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앞서 나갔다가 현실에 맞춰서 재조정되는 일종의 밸류에이션 리셋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2월 현재 투자자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위기인가요? 아니면 기회인가요? 결론적으로 보내주신 리포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포가 만들어낸 기회라는 말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1월 급락으로 인해서 2% 로열티라는 악재는 이미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 같은 곳에서 목표 주가를 각각 57만 원, 58만 원으로 내리긴 했어요. 네, 목표 주가를 하향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목표 주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주가보다 50% 이상 오를 수 있다며 매수 의견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그 낮춘 목표 주가조차 지금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바로 단기적인 노이즈가 거치고 곧 현실화될 추가 계약과 코스피 이전이라는 이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26년은 알테오젠이 단순한 꿈을 파는 바이오 벤처가 아니라 매년 수천억 원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로열티 수치 기업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원년이 될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이제 곧 재무제표의 숫자로 증명돼 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주목해야 할 때라는 게 오늘 자료들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네, 오늘은 알테오젠의 1월 주가 급락 사태를 중심으로 그 본질과 2월의 투자 기회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봤습니다. 2%라는 숫자 하나에 매몰될 뻔했는데 그 뒤에 숨어있던 연간 4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현금 흐름과 또 20년에 가까운 독점 계약, 그리고 플랫폼 기술의 무한한 확장성까지 이해하고 나니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네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알테오젠을 둘러싼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알테오젠 사태는 시장이 얼마나 자주 하나의 숫자, 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집착해서 전체 그림을 놓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시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다른 투자처에도 시장이 유독 집착하는 특정 숫자가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숫자가 과연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전체를 정말로 대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